혜숙 씨, 회장님 더 세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너무 좋아. 이런 느낌 너무 오랜만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몸에 대화를 나누고 나서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찾아온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혜숙 씨,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너무 조용해요. 73세 상민이 건넨 이 한마디에 60세 해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고용주와 가정부 13살의 나이 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사이였다. 사랑이란 게 나이나 상황을 가리던가. 6년 전만 해도 해숙은 강남에 살며 운전기사가 외출을 모시고 명품 가방을 메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오후를 보내던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이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딸 현주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상층 가정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잔인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도 모자라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 남편이 보증을 서준 곳만 수십 곳 고스란히 해숙의 몫이 되었다. 빚은 수십억 원을 훌쩍 넘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평생 모은 돈도 보험금도 모두 빚 정리에 사라졌다. 그토록 친하다던 친구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해숙은 하루아침에 반지하 월세방 신세가 되었다. 54세에 처음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경력도 기술도 없는 중년 여성을 원하는 곳은 없었다. 몇 달의 실업 기간을 거쳐 해숙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가정부뿐이었다. 엄마,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힘내세요. 딸 현주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다. 강남 사모님에서 가정부로의 추락. 해숙은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 그렇게 6년이 흘렀다. 여러 집을 옮겨 다니며 가정부 일에 익숙해질 무렵 해숙은 한남동의 고급 저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집주인은 73세의 상민이었다. 첫 만남부터 상민은 달랐다. 다른 고용주들처럼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혜숙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중한 존댓말과 따뜻한 미소. 해숙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던가. 상민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다. 무역업으로 성공했지만 넓은 집에서 홀로 보내는 73세 노인의 하루는 쓸쓸하기만 했다. 처음에는 그저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였다. 매일 마주치며 나누는 안부 인사가, 가끔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다. 혜숙 씨도 참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저도 아내를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는데 상민이 해숙의 사연을 들은 후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해숙은 오랜만에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때 해숙은 몰랐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상민이 해숙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 건 그녀가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6년간 가정부 일을 해왔지만 고용주가 함께 식사하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해숙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 상민은 해숙이 견뎌온 시간들을 존경한다고 했고 해숙은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며칠 후 상민이 3일간 출장을 떠났다. 비어있는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해숙은 자신이 상민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웃음소리가, 아침에 건네는 인사가 그리웠다. 60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 상민도 마찬가지였다. 출장 내내 해숙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어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애써 외로움 때문이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마음은 이미 해숙에게 기울어 있었다.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날 상민은 해숙을 놀라게 했다. 직접 요리를 해보겠다며 부엌으로 향한 것이다. 서툰 솜씨로 만든 파스타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촛불이 켜진 식탁에서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마주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해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상민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60세의 가정부가 73세의 고용주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니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떨림을 어쩔 수 없었다. 상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를 잃고 5년간 죽은 듯 살아왔는데 해숙이 온 후로는 하루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녀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저녁이면 함께 보낼 시간이 기다려졌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그 어색함 속에는 새로운 설렘이 숨어 있었다. 계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제 인생의 봄이 온 것 같아요. 상민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다. 그 순간 해숙은 알았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60세의 나이에 가정부라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상민이 부산 출장에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날이었다. 해숙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민이 없는 동안 혼자 먹을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해숙이 거실로 나가자 상민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과 피곤한 표정. 해숙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상민은 출장 내내 해숙을 그리워했다고 털어놓았다. 호텔방에서 혼자 먹는 식사가 얼마나 허전했는지, 말동무가 없는 저녁이 얼마나 길었는지 말했다. 해숙의 가슴이 뛰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상민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평소와 달리 정식으로 차려진 식탁에서 와인까지 꺼내들었다. 촛불까지 켜진 식탁은 마치 레스토랑 같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다.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상민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숙은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을 꺼내놓았다. 와인이 들어가자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열렸다. 상민은 아내를 잃고 느꼈던 공허함을, 해숙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절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이었다.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해숙이 상민의 컵에 와인을 따라주다가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상민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해숙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해숙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그리웠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감촉을 잊고 살았던가. 두 사람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나란히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상민은 해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해숙은 그의 품에 기대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그 키스는 곧 더 깊은 갈망으로 이어졌고 60세와 73세 나이는 무의미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였을 뿐이었다. 그 밤을 함께 보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니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틀 후 해숙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3살 연상의 고용주와 관계를 맺다니.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딸 현주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민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이미 해숙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건 잠시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해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상민에게 기울어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해숙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상민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13살 연상의 고용주와 관계를 맺은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돈 때문에 몸을 판 여자로 보일 게 뻔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건 딸 현주 생각이었다. 만약 현주가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상민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해숙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다. 아내를 잃고 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행복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상민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해숙이 피하려 할 때마다 그는 끈질기게 다가갔다. 계숙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결국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상민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해숙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해숙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상민을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무엇보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해숙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딸 현주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었다.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 엄마가 걱정되어 깜짝 방문한 것이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현주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해숙은 당황했다. 실제로 상민과 함께 보낸 시간들 때문에 해숙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해숙은 얼버무렸지만 현주는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다. 몇 년 만에 보는 엄마의 밝은 표정이었다. 그 이유를 알아낼 수는 없었다. 한편 상민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큰아들과 딸은 모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화상 통화에서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챌 것이 분명했다. 실제로 다음 주 화상 통화에서 딸이 물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혹시 누군가 특별한 분이 계신가요? 상민은 머뭇거렸다. 자녀들에게 13살 연하의 가정부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해해 줄까?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지만 죄책감과 걱정은 날로 커져갔다. 해숙은 때때로 상민을 피하려 했고 상민은 그런 해숙을 붙잡으려 애썼다. 어느 날 밤 해숙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서로를 위해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상민은 절망했다. 해숙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계숙 씨,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품에 안겼다. 이번에는 눈물과 함께였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상민은 결심했다.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맞서 싸우겠다고, 해숙을 정식으로 자신의 여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다. 상민의 결심은 확고했고 더 이상 이 사랑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해숙이 떠나려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막을 생각이었다. 그는 일주일간 준비했다. 반지를 사러 갔고 특별한 저녁을 계획했다. 73세의 나이에 프로포즈를 준비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그는 진지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상민은 해숙에게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라고 말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은 상민을 보고 해숙은 의아해했다. 식탁에는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상민이 직접 주문한 것이었다. 샴페인까지 준비된 완벽한 세팅이었다. 식사 중에도 상민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해숙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해숙은 불안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디저트가 나올 때 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해숙의 눈이 커졌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민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계숙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해숙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쁨과 당황,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60세에 받는 프로포즈라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상민은 진심을 털어놓았다. 나이도 처지도 상관없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했다. 오직 해숙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해숙은 울면서 대답했다. 고마우면서도 무서웠다. 자신 같은 여자가 정말 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딸과 상의해봐야 해요. 상민은 기다리겠다고 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해숙은 딸 현주를 만났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 혹시 좋아하는 남자분이 계세요? 현주가 먼저 물었다. 엄마의 변화를 계속 지켜본 현주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해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상민과의 만남, 사랑에 빠진 과정, 그리고 프로포즈까지. 현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침착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괜찮아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잖아요. 현주의 성숙한 반응에 해숙은 안도했다. 여전히 상민의 자녀들 걱정이 남아 있었다. 마침 그 주말 상민의 자녀들과 화상통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상민은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큰아들과 딸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상민은 떨렸다. 해숙을 소개하며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는 축하해 주었다. 아빠가 행복해 보이세요. 오래간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에요. 딸의 말에 상민은 눈물을 흘렸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제 해숙이 결정할 차례였다. 상민은 조용히 기다렸다. 평생 중 가장 긴 하루였다. 그날 저녁 해숙이 대답을 가지고 왔다. 그녀는 상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네, 결혼해요. 상민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60세와 73세의 늦은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해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상민은 더 이상 그녀를 가정부가 아닌 약혼자로 대했다. 집안일을 하려는 해숙을 말리며 함께 휴식을 취하자고 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조용한 혼인신고를 원했다. 나이도 나이거니와 재혼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해숙은 떨렸다. 6년 전 빚더미에 시달리며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하던 그 여자가 한남동 저택의 안주인이 된다니.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었다. 구청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해숙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상민 역시 5년간의 호라비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감회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혼인신고 후 첫 번째 일은 해숙의 이사였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한남동 저택으로의 이주는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였다. 상민은 해숙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직접 옮겨주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두 사람은 안방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다. 당당한 부부가 된 것이었다. 딸 현주도 변화된 엄마의 모습에 놀라워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밝은 표정과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현주는 상민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첫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현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상민의 신사적인 태도와 엄마를 대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현주가 상민에게 건넨 말이었다. 상민은 딸처럼 아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그는 현주를 친딸처럼 챙겼다. 현주의 직장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는 조언도 해주었다. 상민의 자녀들도 한국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해숙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특히 상민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직접 확인한 후에는 완전히 받아들였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해숙 어머니 덕분이네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해숙은 더 이상 외로운 60세 여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상한 의붓자녀들이 있는 행복한 아내였다. 상민도 변했다. 예전처럼 혼자 먹는 쓸쓸한 식사가 아니라 해숙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대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떠났다. 제주도, 부산, 경주 등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일본, 유럽까지 다녀왔다. 73세와 60세의 신혼여행이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다.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집에서의 일상도 달콤했다. 상민은 아침마다 해숙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었고 해숙은 상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일상 속 작은 배려로 표현되었다.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했다. 때로는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73세와 60세에도 꿈과 희망이 있었다. 상민은 해숙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해숙도 마찬가지였다. 절망 속에서 만난 기적 같은 사랑이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처음의 열정적인 감정은 이제 깊은 신뢰와 이해로 발전했다. 서로의 작은 습관까지 사랑스러워하는 진정한 부부가 되어 있었다. 상민은 해숙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지만 이제는 삶의 여유를 찾았다. 회사 일도 조금씩 줄이고 해숙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갔다. 상민은 해숙을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73세에 시작한 요리 도전이었지만 그는 진지했다. 서툰 솜씨로 만든 음식도 해숙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해숙은 상민과 함께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다. 상민의 격려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꼭 어딘가로 나갔다. 가까운 공원 산책부터 박물관, 전시회 관람까지. 상민은 해숙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해숙은 상민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다. 어느 날 상민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함께 춤을 배워보자는 것이었다. 해숙은 깜짝 놀랐다. 60세와 73세가 춤을 배운다니. 상민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댄스 스튜디오에서의 첫 레슨은 우스꽝스러웠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고 서툴렀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제법 폼나게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 집에서도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춤을 췄다. 73세와 60세의 로맨틱한 춤 타임이었다. 상민의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다. 해숙과 함께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 병원 검진 결과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해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6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말끔히 사라졌다.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 주변 사람들은 해숙이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양로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 자신들이 받은 행복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딸 현주도 변화된 엄마를 보며 놀라워했다. 예전에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있고 밝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현주는 상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상민의 자녀들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다. 해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명절에는 꼭 한국을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결혼 전 그토록 걱정했던 나이 차이나 사회적 시선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상민이 해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해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사랑이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할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활력과 안정감을 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73세와 60세의 늦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다. 현재 해숙은 64세, 상민은 77세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욱 행복해 보였다. 상민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해숙과 함께하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마음이 그를 젊게 만들어 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믿지 못할 정도였다. 해숙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64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빛나게 만들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녀의 우아함에 감탄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주변에서 유명해졌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이웃들도 이제는 부러워하며 바라봤다. 나이 차이가 13살이라는 것이 전혀 거슬리지 않을 만큼 잘 어울리는 부부였다. 딸 현주는 이제 완전히 새 아버지를 받아들였다. 상민을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언을 구했다. 현주의 결혼식에서 상민이 아버지 역할을 했을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상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해숙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고 한국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안부를 물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최근 상민은 사업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이제 해숙과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전부였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즐거웠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든 부부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두 사람을 롤모델로 여겼다. 어느 날 해숙이 상민에게 말했다. 6년 전 반지하 월세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상상할 수 없다고.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다고 했다. 상민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를 잃고 5년간 죽은 듯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했다. 해숙을 만나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양로원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혼자 남겨진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에게는 사랑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현재 두 사람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달콤하다.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 77세와 64세의 로맨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숙은 때때로 생각한다. 만약 그때 절망에 굴복했다면, 상민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포기하지 않았기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해숙과 상민의 사랑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77세와 64세의 부부는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증명이자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 60세든 70세든, 아니, 그보다 더 늦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할 용기다. 해숙과 상민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듯이 오늘도 해숙과 상민은 함께 아침을 맞는다.
상민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해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눈다. 평범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이다. 오늘도 고마워요. 계숙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상민 씨. 77세와 64세가 된 지금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묻는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두 사람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지켜나가려는 의지였다. 해숙과 상민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 강남 사모님에서 가정부로 그리고 다시 사랑받는 아내로. 해숙의 인생은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의 연속이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 73세에 찾아온 상민의 늦은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기에 해숙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숙과 상민의 이야기가 말해준다. 인생에 늦은 것은 없다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저녁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남동 골목길을 걸을 것이다. 77세와 64세의 연인처럼, 신혼부부처럼.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사랑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 해숙과 상민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다. 이것으로 해숙과 상민의 사랑 이야기를 마친다.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언제 시작될까? 혹시 이미 시작되었는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기억하자.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